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곧 봄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뭐 출장이다 여행이다 좀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쓸 수 있는 에르메스 빅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금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가방 5개 여행에 맞춘 리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행에서 저의 최애지만 아끼느라 잘 못 드는 에르메스의 빅토리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싹 빅토리아 2 35인데요. 에르메스 브랜드의 특성상 이 밑에 규격을 숫자로 해서 뒤에다 붙여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가 35cm, 그리고 이쪽 사이드 폭은 제가 잘 몰라서 이따가 재서 추가해 놓을게요. 제가 실제로 학교에도 들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여행을 갈 때는 안에 뭘 넣는지를 좀 간단하게 재현해봤어요. 보여드리면, 비행기에 그 인플라이트 바게지를 하나만 허용하는 그런 에어라인들도 있어요. 이건 따로 들고 다닙니다만, 얘를 여기다가 넣고 그 시큐리티 통과할 때는 마치 가방이 하나인 것처럼 안에다가 넣어서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이 안에는 저의 맥북 에어 13인치와 그리고 저의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들어있습니다. 완전 펼칠 수 있는 파우치를 선호하는데, 그냥 이대로 펼쳐서 바로 작업하면 좋아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고요. 근데 코가 빠졌어요.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면, 저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너백을 써요. 그리고 이 이너백이 비교적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이렇게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 35 사이즈는 신형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빳빳한 캔버스로 안쪽이 되어 있는데, 구형은 안쪽이 그 에르메스 더스트백, 더스트 파우치와 동일한 소재로 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약간 더 뻣뻣한 캔버스로 되어 있어서 이전 버전보다는 조금 덜 무너집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여길 받쳐줄 수 있는 형태의 이너백을 써서 조금 더 천천히 무너지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보통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가방에는 여권 및 서류들이 들어있는 파우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제 코스메틱 파우치하고 지갑,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는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가는 게 이제 괄사. 보통 일본을 제가 출장을 자주 가는데, 일본 출장에서는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밥도 안 먹고 잡니다. 그런데 뭐 호주라던가 아니면 유럽, 미주 국가권으로 갈 때는 이제 책을 한 권씩 갖고 타요. 보통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사이즈의 책을 가지고 타서 최근에 읽고 있는 고쿠본 고이치로의 중동태의 세계 책을 좀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혹시 기내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케이블하고 중간에 충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충전기 파우치까지 챙깁니다. 그리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여기다 이제 티슈, 퓨렐 이런 것들, 또 먹 파우치 이런 게 추가되겠죠? 학교에 가지고 다닐 때는 정말 포스트잇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율리스 나노를
들고 다녀요. 저희 교수님들이 누구 포스트잇 없나요?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꺼내드리면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나와? 하시죠. 그리고 제 가방에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카데나가 클로시에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빅토리아는 앞뒤가 디자인상 차이가 없고, 그리고 바닥에는 5개의 발이 달려있어서 어디 내려놨을 때 좀 부담이 덜해요. 근데 어디 내려놓진 않아요, 사실 제 성격상. 참고로 빅토리아의 찐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왜 유럽 여행 갈 때 좋으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락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굳이 얘를 기존에 있는 락으로 하지 않고 카데나를 바꿔놨냐면, 카데나는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쉽게. 그러나 도둑은 어렵게. 이렇게. 이러면 열 수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저는 이너백이 있기 때문에 가방을 이제 슬릿 오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데를 잘라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한국은 치안이 안전하니까 모르시겠지만 유럽에선 종종 있어요. 여기를 잘라도 여권은 못 가져가는 거죠. 한국 여권은 개당 5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그래서 이렇게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 봄베이입니다. 두 가방이 사이즈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파리 봄베이 37 사이즈인데 거의 사이즈 차이가 없고 무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친구는 뭐 카데나를 달 곳이 없어서 이렇게 목걸이 줄을 좀 여러 번 감아서 연출을 해봤어요. 요즘 그 제인 버킨 파잉 하는 게 아주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인 버킨처럼 가방 막 쓰고 아무거나 주렁주렁 달아놓기를 요즘 좀 하는 것 같은 추세인데, 저 역시도 나름의 주렁주렁을 해봤고,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갖고 다닐 때는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네, 이 정도 꾸며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된 가방이라 많이 무너져서 최근에 안에다가 그 가든파티 36 사이즈용 이너백을 좀 넣었어요. 높이가 높은 버전으로 넣어서 닫았을 때 가방을 좀 세워주게끔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걸어서 보관을 하면 핸들이 많이 구겨지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고 여기를 펴면은 또 이런 쉐입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완전 펼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이런 가능합니다. 모든 물건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고, 저는 그러고 나서도 이걸 숄더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핸드캐리를 할 때보다 숄더로 들면은 확실히 더 큰 무게를 들 수 있어서 저는 많이 무거운 가방은 사실 숄더로 들 수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파리 봄베이 백 역시도 바닥에 발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바닥에 발이 있는 가방을 확실히 선호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봄베이백, 그리고 숄더로 멜 수 있는 가방이다 라고 말을 하면 역시 린디가 있죠. 이건 린디 34 사이즈입니다. 린디는 물론 이 위로도 40 사이즈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40 사이즈는 그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분들이 운동 가방으로 쓴다고. 그래서 그거는 양옆으로 더 크고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온 다음에 앞에 이렇게 플랩이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친구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포스트잇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래서 달고 다니고요. 이 귀여운 하마 친구는 뿌띠아슈라고 하죠. 뿌띠아슈는 에르메스에서 자투리 재료들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국내에서 뿌띠아슈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있다면 아마도 도산 매장일 텐데, 국내에서는 뿌띠아슈를 구매한 적은 없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일본이나 파리, 런던에서 뿌띠아슈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빈티지라 이거는 지금 찾으시면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구하기 힘든 것만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네. 뭐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제가 평소에 넣어두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노트북 가방을 따로 들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런 걸 깔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렇게 다 깔아요.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보통은 아이패드가 바닥에 깔려 있고 충전기 같은 거는 가방에 넣죠. 보통 일본이나 이렇게 좀 홍콩, 마카오 좀 가까운 국가를 갈 때는 이제 린디 34를 즐겨 듭니다.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가방들에다가 제가 직접 만든 쿠션들을 넣어두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좀 있는 것들로 안에 솜을 채워서 만들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크리스찬 디올 뷰티 부티크에서 향수 사면 주는 그 박스 안에 넣어주는 쿠션 있죠. 그것들 포개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곰팡이가 쓸거나 하지 않게 안에다가 실리카겔 제습제를 넣어두는데, 굉장히 수시로 꺼내서 곰팡이 같은 게 없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저처럼 쿠션을 넣어두실 거면 꼭 그걸 자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안쪽에 곰팡이가 퍼져서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셨다고 막 따라하지 마시고 꼭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에르메스에서 처음에 줬던 것처럼 큰 에어버블 넣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가볍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어깨에 메고 여행을 가죠. 기내에서도 현지에서도 정말 들고 다니기 편한 가방이라 저는 린디를 26 사이즈나 최근에 엄청 유행인 미니 사이즈로는 사실 주변 지인들한테 권장하지 않아요. 26 사이즈는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착용하기는 정말 좋은 가방인데, 저는 항상 아이패드 미니는 들고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디바이스들은 비행기에 수화물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캐리 러기지 안에다가 집어넣거나 또는 이렇게 가방 자체에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좀 여행에서는 빅백을 선호하는 편이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패드, 책 같은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3번째 가방인데 사실 앞으로 남은 2개의 가방도 비슷한 톤의 브라운 가방입니다. 빅토리아 빼고는 4개가 다 브라운 톤이에요. 아무래도 에르메스의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세련되게 빠졌고, 무엇보다 뭔가 묻거나 또는 긁혔을 때 티가 많이 안 나서 저에게는 여행에서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린디 26은 이 주머니를 제가 사용을 안 하는데, 34는 아무래도 넓기도 하고 이미 이제 굉장히 오래된 가방이라 덜 아끼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다 주로 휴대폰을 넣어요. 유럽에 갔을 땐 여기다 휴대폰 넣으면 약 15초 만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선 여기다 여권 이런 거 넣으면 정말 큰일 나고요. 큰일 나고, 여기다 굳이 뭘 넣는다면 오이스터 카드? 홍콩에서 옥토퍼스 카드? 뭐 교통카드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쓰레기. 왜냐면 쓰레기통이 길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종이 지도를 썼던 때에는 그런 걸 넣었었죠.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안 쓰지만 백화점 플로어맵 이런 거 넣을 때 씁니다. 네, 이렇게 린디 34 사이즈가 있고요. 린디 34가 저한테는 별로 안 커요, 사실. 근데 제가 키가 작지 않거든요. 저는 키가 보통 주변에다가는 169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변 지인들은 한사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170이 넘는다, 분명히 필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키가 좀 있고 어깨도 좀 넓은 편이라 34를 들었을 때 별로 큰 느낌이 안 들지만, 만약에 나는 키가 뭐 162 또는 160 이 정도로 굉장히 예쁜 한국 여성의 표준 신장이다, 그리고 몸통도 좀 뿌띠하다, 그래서 나는 34는 좀 큰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30도 거의 차이가 없이 물건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0 사이즈도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빅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니 저는 또 원래도 개의치 않았지만 더더욱 물 만난 물고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자주 드는 가방이죠. 저의, 정정할게요, 엄마의 버킨 35입니다. 오랜만에 좀 각을 잡아서 이렇게 다 잠궈놨는데, 평소에는 이 친구는 항상 조금 해벌레하게 벌어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스토핑을 넣어놨는데,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미. 뭐 티슈, 저의 빨대 파우치,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카이시 파우치, 안에 또 카이시 파우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카이시 파우치 이런 것들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주로 학교에 갈 때 들고, 얘는 뭐지? 아, 제 머리빗이네요. 짜잔. 이거 논픽션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 네, 여기 날 서 있어서 머리카락이 자꾸 뜯기길래 아주 고운 삿포로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린디 34와는 거의 도토리 키재기 사이즈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착착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캘리백에는 정말 손이 안 가요. 제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이유는 캘리백의 구조가 뒤에서부터 이어지는 판이 앞으로 와서 닫히고 그 판이 요거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서 위에 있는 하나의 핸들로 모든 힘을 다 받거든요. 근데 제가 가방을 워낙 무겁게 들다 보니까 그렇게 들었을 때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그 힘의 분배가. 근데 버키는 앞과 뒤에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핸들이 두 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캘리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무겁게 들고 다닐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확고히 버킨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약 1.5배 정도 무겁게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먹 파우치와 아이패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미 버킨 35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밑에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고 요 중간에는 발이 없어요. 35에는. 제가 알기로 40에는 중간에도 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제가 틀렸다면 댓글로 정정 부탁드리고요. 버킨에는 항상 카데나를 주로 갈아서 끼는 방식으로 꾸미고 다른 건 잘 안 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막둥이가 방금 화장실을 다녀왔나 봐요. 알겠어, 치워줄게. 네. 버킨 35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방을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 그러면 30과 35 중에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35일 것 같아요. 비즈니스 백으로 너무나 완벽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물건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디너 파티 복장을 해도 가방을 들었을 때 이렇게 빅백이면 보통 드레스 다운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캐주얼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캐주얼하게 들었을 때 언밸런스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저의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가방을 청바지와 같이 매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전혀 뭔가 미스매치라던가 언밸런스하다던가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5 사이즈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아시다시피 에르메스는 쿼타백이라는 개념이 있죠. 1년에 2개밖에 받을 수 없는 가방들이고 그게 이제 버킨과 캘리인데 게다가 매장 가격이 이제 아마 거의 1,800만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토고 35 사이즈가.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도 아마 비인기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정도 신장에 저만큼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이시라면 또는 남성분이시라면 저는 35가 일평생 후회 없는 소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친구가 어머니가 잘 안 쓰시다가 저를 만나서 제 2의 삶을 한껏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때 좋은 투자였다 이렇게 물론 저희 어머니는 너무 무거워서 잘 안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어깨가 약하다거나 그 팔꿈치 이음새가 좀 부실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무게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럴 때는 가까운 프리미엄 리셀러 매장에 가서 좀 들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남았네요. 요거는 빅백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친구죠. 그렇지만 일명 휘뚜루마뚜루의 궁극의 가방
에블린입니다. 에블린 29죠. 정확하게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에블린은 없으면 안 되는 가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가만 돌이켜 봤을 때 제일 편하게 드는 가방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 에블린이 혀끝에서 이렇게 딱 굴러나오는 가방 이름은 아니에요. 에르메스에서 가방 뭐가 좋아? 그러면 일단 뭐 무조건 버킨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빅토리아, 뭐 나는 볼리드, 린디, 켈리 뭐 이런 얘기들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지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너는 에블린 굉장히 자주 들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여행에서 이런 표준 사이즈의 스트랩하고 들어서 크로스로 맸을 때 몸에 이렇게 감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시잖아요. 약간 위험해요. 소매치기나 이런, 저희 홈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지만 뭐 제 집시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쑥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손이. 근데 물건을 많이 안 넣고 몸에다 착 붙이고 다니면 덜 위험합니다. 비록 열려 있어도. 그리고 요즘은 제가 주로 구매하는 이 사땡땡 이너백 업체에서 여기 지퍼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구매할 때. 그러면 또 이제 더 안전해지는 거죠. 이 뒤에는 저는 그냥 저의 응급 비상사태용 파우치를 이렇게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고, 왜 굳이 스트랩을 바꿨냐? 좋은 질문입니다. 에블린의 원래 스트랩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버클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버클 때문에 상당히 무거워요. 그게 원래 가벼운 가방인 에블린의 매력을 좀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랩을 바꾸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를 갈 때 날씨가 좀 변화무쌍하잖아요.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바람막이를 하나 챙겨 가실 텐데, 코트 위에 가방을 크로스로 메고 바람막이를 두르면 지퍼 올릴 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방이 너무 빵빵하지 않으면. 그게 또 이 에블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블린도 이보다 작은 사이즈는 정말 손이 안 갑니다. 이거는 저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양손이 바쁜, 몸이 가벼워야 되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작은 가방보다는 확실히 큰 가방에 물 주섬주섬 넣어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 29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고요. 에블린은 이 위로도 한 사이즈 큰 게 있어요. 33인가 있는데 그건 약간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펜과 큐렐과 진해 거담제 시럽, 최근까지 굉장히 아팠었기 때문에 뭐 안경 수건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여기에 이렇게 지갑, 파우치 이렇게 넣고, 저는 여기다가 보통 작은 텀블러를 학교 갈 때 넣어서 다니는데, 그리고 여기에 저는 아이패드 미니랑 노트까지를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쏙 들어가요. 별로 막 너무 두꺼워진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몸에 감기진 않지만, 에블린 스타일링의 정수는 여러분, 봄과 가을에 트렌치코트를 입고 거기에 딱 걸쳐주면 파리지앵이죠.
순식간에 서울라이트가 순식간에 파리지앵이 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에블린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다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집에 있는 에블린을 리바이브 해주세요, 여러분. 에르메스에서 상 줘야 돼요. 무슨 캠페인 같네. 이 친구 뒷모습 보여드리라고요? 예. 지금 앞에서 코칭 중이세요. 근데 이게 뒷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맞아. 이 질문을 DM으로 하신 분이 계셨는데 댓글로 다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DM은 잘 확인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똑딱이 얼마나 뻑뻑하냐, 실제로 자주 닿냐, 다 버라이어티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거 자주 여닫으면 가죽 찢어지는 거 아니냐. 일단 찢어질 만큼 자주 여닫아 보지 않아서 대답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원래 좀 이런 거를 케어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닫을 때 이렇게 안 하고 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여닫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영향이기도 한데 좀 경솔하게 행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만 잡고 여는 일이 없다 보니 저는 찢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10번 중 1번은 닫고 다닙니다. 말인즉슨 90%는 열어주는데 저는 요거를 거슬리니까 이너백과의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접어서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파리지앵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왜냐면 저희 언니가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네, 파리지앵 같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파리지앵이라는 느낌을 좋아해요. 런던어면서. 런던어는 너무 실용주의자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그리고 이 스트랩도 굉장히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쌍글을 바꿔야겠다,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희 담당분께 부탁을 했어요. 쌍글이 들어오면 연락 좀 달라고. 근데 들어와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폭이 좁은 것도 있었고 넓은 거 있었고 색상이 다른 것도 있었는데 또 금장 은장 다른 것도 있고, 근데 직원분들이 같이 모여서 브라운톤 에블린에 뭐가 어울릴까를 같이 상의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갖고 구매해 왔어요. 대만족입니다. 너무 예쁘고 진짜 센스 있고 어느 계절에 해도 예쁜 것 같아서 만족도 너무 높고요. 사실 이 친구의 제2의 삶은 이 스트랩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서, 저는 주변에 손 안 가는 에블린을 꼭 이렇게 2개씩 집에 접어두고 있는 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죠. 스트랩을 바꿔라. 그리고 정말 그 조언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만족하면서 에블린을 다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셨다면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방금 저희 어머니께서 왜 여기에 예쁜 분홍색이 막 비쳐 보이냐고 물으셔서, 저는 한때 꿈이 있었어요. 그 뚜르비옹이라고 하죠. 에르메스에서 파는 그 특유의 실크 리본, 신발끈, 목걸이 줄, 팔찌, 그걸 뚜르비옹이라고 부르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거를 요 구멍구멍에다가 이렇게 수놓는 소박한 꿈을 꿨었죠. 근데 그거를 막상 해보니까 일단은 조금 유치하고 두 번째로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제가 어차피 마스크를 하나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우치에 넣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넣었는데 이 핑크가 비쳐 보이는 게 좀 예쁜 거예요. 이 카메라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스크 안 담아도 저 비닐백 넣어 갖고 다녀요. 아,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 뭐 이 사이로 비가 새 들어가지 않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만큼 비가 오면 일단 이 가방을 들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왜냐면 얘는 클레막스 가죽이니까요. 워터프루프, 샤워프루프는 아니거든요. 그치만 그런 경우에는 뒤집어서 들어주세요. 뒤집어서 들면 괜찮아요. 그럴 때는 이 똑딱이도 닫아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바람막이 안에다 들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블린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이 교수님들이나 또는 반대로 학생들과 이렇게 아는 얼굴과 스칠 때 약간 이 H가 너무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정문 밖에 벗어날 때까지는 뒤집어서 내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건 아닌데 주로 에르메스 가방만 들어요. 이 외에 다른 브랜드 가방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주로 에르메스를 바꿔 드는데 학교 갈 때는 좀 티 안 나는 거 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너무 좀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뒤집어서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빅토리아를 좋아하고, 그래서 파리봄베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린디 빅사이즈를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셀레브리티들은 좀 작은 사이즈를 들면서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스타일링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린디 34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인기 라인의 가방을 들게 되면은 좀 그 에르메스인 걸 알리지 않고 가방을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예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방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가방들은 안에다가 제가 직접 만든 이렇게 스토핑을 웬만하면 넣어두는데, 에블린은 약간 아차 하면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는 그런 급할 때 쓰는 가방이라서 이 친구는 그냥 안에 지갑이나 이런 것도 넣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관하면 눌린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포켓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제가 풀샷 찍어 놓은 거 같이 보여드릴 건데, 보통은 저는 그냥 더스트백에서 꺼내서 이렇게 밑에 하얀 천을 깔아뒀어요. 이거 놓는 곳에. 그냥 그 위에다가 놔요. 그리고 굉장히 웃기게도 자주 드는 가방이 다 브라운 톤이라 그냥 사이드 바이 사이드 붙여놔요. 그래도 되는 컬러들이라서 컬러 트랜스퍼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브라운 톤들을 좀 비교를 살짝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시대별로 나오는 연도별로도 그렇지만 약간 좀 건너뛰는 연도들이 있어서 브라운 톤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린디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우선 얘는 무슨 컬러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옛날 거라. 2008년? 파리봄베이가 그때 출시가 됐었는데 에벤 컬러가 아닐까라고 어렴풋이 생각하지만 네, 컬러 정확하지 않고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카페 컬러예요. 그리고 이건 카카오 컬러고, 네, 그렇습니다. 컬러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만 저도 엄마도 이 브라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톤 가방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에르메스는 이렇게 클래식한 뉴트럴 톤 컬러 맛집이기 때문에 꼭 블랙,
골드, 에토프가 아니어도 여러분 이런 클래식 컬러 안에서 다양한 컬러를 좀 구매해 보시는 거는 저는 정말 훌륭한 소비 결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레이 컬러 계열에서도 애땅, 그라파이트, 그리메이어 이런 다양한 컬러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들어보시고 맞는 컬러라면은 꼭 에토프가 아니라도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나의 스타일과 나의 컬러에 맞는 색상을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시 언젠가 사용하다가 또 사람이 다른 가방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리셀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의 프리미엄 가치를 생각을 하면은 그 세 개 컬러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가방은 계속 내가 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에르메스가 브라운 톤을 정말 잘 뽑지만 자주 내놓진 않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마지막으로 나왔던 거는 쇼콜라 컬러였고, 네, 브라운 톤을 잘 내놓지 않기 때문에 브라운 톤을 보시면은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아, 맞아. 올해 쇼에서 브라운 톤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브라운 톤이 어떤 컬러로 나올지는 앞으로 이제 펄스밥이나 펄스포럼에서 얘기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루즈 셀리에 계열의 복스가 지금은 좀 대세인 것 같은데 저는 복스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그레인드 스킨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그레인드 카프 스킨이 이제 샤넬의 캐비어가 또 그 브랜드의 전형적인 그레인드 카프 스킨이죠.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최근에 신세계 강남점에 새롭게 입점된 더 로우 같은 경우에도 스무드 스킨은 새들 가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페블드 스킨이라 그래서 마치 조약돌 같은, 작은 조약돌 같은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레인드 카프 스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레인드 레더파예요. 저희 언니는 디올 바비백 컬렉션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복스 뭐 이런 스무드 가죽 파거든요. 그래서 취향이 자매가 정말 달라요. 근데 저는 그레인 카프 스킨 받아 보니까 복스 카프를 올해 구매를 할까? 아마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도 오면 구매 고민은 조금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여행용 빅백들에 관한, 여행용 에르메스 빅백들에 대한 안내였고요. 저는 이제 개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논문 작업과 제가 기존에 하던 일과 이런 것들을 유튜브와 병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밸런스를 잘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2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찾아오는 걸 목표로 이번 학기 움직여 보려고 하고, 그래도 또 급하게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좀 시간을 잘 쓸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좀 더 자주 여러분께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스타그램에도 좀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안 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